대출이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지어졌을 때 받을 임대료를 못 받는다 생각하면 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네, 오늘은 지난 제가 이제 있는 건물을 살 때, 리모델링 할 건물을 살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신축할 건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산다고 생각하면 맛있는 과일, 똑같은 과일이라고 쳤을 때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쌀까? 농사를 직접 짓는 데서 사는 거. 그치. 과수원 가서 사는 게 제일 싸겠지. 네. 근데 왜 과수원 가서 안 사지?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보면 가서 사는 것보다 집 앞에서 사는 게 더 싸거든요. 가야 되니까는 시간 걸리고 기름값, 그리고 가서 어디서 사야 될지 또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수박 하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과수원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살 때 있는 거 사면 누군가가 지으면서 거기에 그 개발 이익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그거보다는 내가 지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싶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시작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일 사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근처에 마트에서 사는 게, 심지어는 요새 배달도 시키니까 그게 더 싼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전체 비용을 따져보니까 이게 더 비싼 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쵸? 대부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은 몰라요. 그냥 이거보다는 이게 더 쌀 것 같아. 왜? 이 사람이 지을 때 들어간 개발 이익을 주고 사는 것보다 내가 사서 지으면 원가가 들어가니까 더 싸겠지.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당연한 생각이지만 당연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이 사람은 이거를 여러 번 많이 긴 세월 동안 해왔고 내가 하는 거는 또 처음이고, 그러면 좋은 건설사, 좋은 설계사를 만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극히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 번 해본 사람, 이 사람도 처음부터 건물을 잘 짓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고, 시간,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하면서 그 뒤엔 좀 쉬워졌겠죠. 근데 내가 그거를 처음에 하면서 겪게 될 시행착오나 스트레스나 신경 쓰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합했을 때 과연 이것보다 싸다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몰라요. 100% 이게 낫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일단 본인이 한다면. 물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내지는 나는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쪽의 일로 아예 넘어갈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올인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업을 하면서 이거 좀 싸게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이거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훨씬 더 긴 시간으로 인해서 비용도 이거 육박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원하는 그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화가 중에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팝아트 되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분 그림을 보면은 별거 없어요. 간단하게 그릴 것 같잖아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나오는지. 그렇게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해보면 이게 나 이거 간단하게 될 것 같았는데 완전 엉뚱하네, 이러니까 돈 주고 사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말치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3차원이잖아요. 이 3차원의 건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도와줄 사람이나 내가 전적으로 할 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전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축을 하기 위한 건물을 사기 위해서, 구축이겠죠. 구축을 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요즘에 뭐 당연히 아시는 부분일 텐데 요새는 거의 뭐 근생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짓는 거 물론 있지만 다가구나 다세대 철거하고 짓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이 후자의 경우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잔금을 하고 내가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기존의 소유주가 철거를 한 상태에서 내가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잔금을 하고 갖고 와서 세입자들을 명도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주인이 세입자들을 명도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명도를 주인이 해주고 사는 경우, 내가 사고 나서 해야 되는 경우, 당연히 이거는 주인이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사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명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 뭐 만기됐으면 그냥 나가겠지, 아니면 세입자들 뭐 어느 정도 이제 챙겨주면 나가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해보시면 사람에게 질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사람의 본성이 이렇구나, 명도를 해보시면 100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나는 앞으로 업으로 할 거다 하신다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된다면. 그게 아니면 한두 번 할 거다 그러면 주인이 명도를 해주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주인들은 이거 명도하는 게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아요. 물론 한 건물을 가지고 몇십 년 갖고 있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낭패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도를 이분이 해주는 경우, 이분이 곤란함을 겪겠죠.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명도를 한다, 사는 사람이 명도에 곤란함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명도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매매가에 명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어려움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명도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명도 때문에 이 사람이 대부분 싸게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을 해줘요. 근데 명도도 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가격도 빵빵하다, 이거는 자기 건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 높거나 자기 건물의 수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 명도의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명도비라는 게 뭐 몇백만 원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몇천만 원도 있고 몇 억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용도 변경 얘기했고, 두 번째는 명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되냐? 이건 철거하고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철거하고 지었을 때 이 건물이 어떤 형태의 건물이 나올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보통의 경우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건물을 소개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실제로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건물을 짓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건물이 오래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이건 지으면 좋습니다의 개념이지, 이게 2종이고 3종이고 상업지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따져보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기 전에 이거 분명히 가설계를 해봐야 돼요. 어떨 때는 이 건물이 코너인데 차가 돌면서 깎여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 그만큼 또 후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을 다 활용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나서 건물을 내가 짓겠다 생각하고 매수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나서 하려고 했다가 엉뚱한 경우를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 나는 뭐 A라는 지역에 사는데 B라는 C라는 D라는 지역에 아는 사람 설계사를 통해 A라는 지역에 설계를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 얼토당토않게 설계를 해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여기를 고려해야 될 걸 고려를 못해서 건물을 사서 지으려고 했더니 그렇게 못 지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더라도 두 군데 이상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건물을 사기 전에 설계사랑 건설사 미팅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왜냐면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고 짓는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느려지면요, 100% 내 돈으로 산 사람 아니고서는 대출이자 매달 내게 돼요. 1차적으로 대출이자 내게 되죠. 그게 손해예요. 자, 2차적으로 대출이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지어졌을 때 다들 임대료를 못 받는다 생각하면 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이라도 서 있는다, 몇 주, 한 달, 두 달 서 있는다,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돈이 지금은 중간에 텀이 생기면 과거보다 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거 두 달, 세 달? 그 대출이자만 해도 얼마, 이거 지어서 임대했을 때 얼마로 따지면 이 돈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돼요. 전체 절차를 이제 꼼꼼히 알기 위해선 설계사도 신뢰가 있고 미팅이 충분히 돼야 되고 건설사도 충분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진행하면서는. 그리고 챙길 게 뭐여야 되는지, 미리 서류를 뭘 준비해 놔야 되는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 세 가지, 용도 변경이랑 명도랑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이건 사서 지으면 싸겠구나 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있는 건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보겠다는 경우라면 있는 건물을 사는 게 아마 저는 더 유리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건물을 살 때 신축을 하려는 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번에 또 건물을 살 때 어떤 것들을 좀 어떤 상황을 하나 해놓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